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76번부터, 이번 강좌는 76번부터 설명드릴게요. 단어 보시면 developed, develop이라고 하면 뭐 개발하다, 발전하다, 성장하다 이런 뜻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developed writer, 작가인데 무슨 작가? developed 된 작가. 그래서 번역본에 그대로 있는 대로는 성숙한이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는 거는 developed writer 그러면 이미 다 발전된, 즉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성공한, 이게 더 맥락상 좋은 것 같고요. literary scholar, literary가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문학 연구가 draw가 끌다죠. 그래서 BP형으로 끌리는 somewhat, 그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요. 약간, 다소라는 뜻이죠. somehow라는 단어도 있어요. somehow. 역시 물론 중요하진 않은데요. some과 how가 만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든지 라는 뜻을 해석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쩐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아니고요. 자, 문장 보시면 It i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who 라고 되어 있어요. It is하고 who가 보이시나요? 무슨 구조일까요? 여러분 무슨 구문입니까? 네, 이것은 바로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를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강조 표현들 잘 보세요. 일단 강조는 첫 번째는 영어에서 명사를 강조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the very. the very가 명사를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말로는 바로 그 뭐뭐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네, 이게 뭐 문맥상 중요하진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do나 does나 did라는 조동사를 동사 원형 VR 앞에다가 붙여요. do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우리말 해석할 때는 뭐 really 정말로 뭐뭐한다 또는 surely 확실히 뭐뭐한다 이렇게 원래는 조동사가 동사를 앞에서 꾸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것이 이제 동사의 강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 일단 기본 5개가 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5개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by far 라는 말도 비교급을 강조하고 yet 이것도 비교급을 강조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 더, 더욱더 라고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상급을 강조하는 애들이 있어요. 최상급을 뭐가 있냐면은 much가 있고 by far가 있고 그 다음에 the very가 있어요. 얘네 셋은 최상급을 앞에서 두 꾸밉니다. 우리말은 단연코 가장 뭐뭐한 이거예요. 단연코 가장 뭐뭐한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겹친 애들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이런 애들이 일단은 강조의 표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의문문이나 조건문을 강조할 때는 on earth, 뭐 도대체, in the world 이런 거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마지막이 바로 강조 구문이 강조의 5번째 표현인데 강조 구문은 기본 모양이 it is와 that이죠. 어떤 선생님들은 it that 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가주어 진주를 it that이라고 말하거든요.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강조 구문은 it is that. 여기는 비동사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앞에 강조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조 구문은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할 수 있는 품사 2가지가 있다. 뭐죠? 명사를 강조하거나 또는 부사를 강조할 수 있어. 형용사나 동사를 강조하는 건 없습니다. 동사 강조 아까 옆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시겠죠? it is와 that 사이에 명사나 부사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그거는 가주어 진주어고요. 됐나요? 문법적으로는 만약에 명사가 들어가면 t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고요. 부사 강조되면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건 약간 문법적 개념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때 일단 비동사는 시제에 따라서 was, 미래면 will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조동사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at을 보셔요. 이 that은 앞에 있는 명사가 만약에 사람이면 who를 써도 되고 사물이면 which를 써도 되고요. 또 만약 앞에 있는 부사가 시간이면 when을 써도 되고 장소면 where를 써도 되고 또는 when이나 where를 전치사 플러스 which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강조구문은 모양이 여러 가지 변화가 가능해요. 이 모든 네 개를 다 대표할 수 있는 게 that입니다. 이 that은 접속사 that도 되고 관계대명사 that도 돼요. 자, 강조구문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요. 해석할 때는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뭐뭐한 것은 뭐 바로 언제이다. 뭐 어디에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 이리즈하고요. who하고 그 사이에 뭘 강조했죠? 작가나 학자, 즉 이렇게 사람을 강조할 때는 who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not only가 나왔어요. 그럼 원래는 보들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시죠? 일단 읽어볼게요. 무엇뿐만 아니라 the developed writer, 이미 다 발전된, 쉽게 말하면 이미 어느 정도 궤도 오른 작가라든가 또는 문학 연구가들,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seems drawn, seem 다음에 지금 drawn이라는 pp가 나왔죠? seem이나 appear 다음에 pp하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크게 보면은 수동태가 됩니다. 끌리는 것으로 보인다. 됐죠? toward a somewhat wild and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길지만 한꺼번에 어느 쪽으로? somewhat, 다소 약간은 wild, 거칠고 근데 밑에 있죠? 색다른 사고 방식. 거기로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됐나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 세미콜론이 바로 버들소를 대신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not only 버들소에서 but을 이렇게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Young children are as well. as well 이란 표현이 보이시죠? 이게 또한이란 뜻이에요. 또한. 그래서 앞에 but also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어린 아이들도 또한 are 이다. 네, 이때 are는 왜 있을까요? are 뒤에는 아까 저기 위에 보시면 seems drawn이라고 되어 있죠? are drawn 끌린다. toward 뭐뭐뭐 이게 생략이 된 거죠. 똑같은 표현을 일부러 안 쓴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거칠고 색다른 사고방식에 거기에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이런 작가만이 아니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또한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A입니까? B입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 포인트를 B에 맞춰야 돼요. 이거를 P상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A하고 B 둘 다 그럼 둘 다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B를 뒤에다 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좀 더. 이거는 not only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either A or B라는 표현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뭐 not A or B도 마찬가지고요. B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좀 색다른 사고방식에 끌린다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 포인트를 잡는 방식 중에 하나겠죠? 자, 76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77번 보시면은 consciously 의식적으로라는 뜻이죠. conscious 의식이니까요. 의식적으로라는 단어 동의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똑같이 의식적으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intentionally intention이 의도죠. intentionally 그러면 의도적으로겠죠. 이것도 같은 말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은 뜻의 deliberately 이것도 의도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deliberate는 의도적인과 그 다음에 신중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voluntary 그러면 자발적으로죠. voluntarily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놓치시면 안 되는 단어가 spontaneous. spontaneous는 중요 단어입니다. 이것도 뜻이 많거든요.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말하는 자발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즉흥적인. 다시 한번 spontaneous만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즉흥적인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consciously와 유사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culture operate, 문화는 operate, 작용한대. in ways, 방법으로. 무슨 방법? way 다음에 관계부사 how 생략하고 주어 동사가 꾸밀 수 있죠. We can consciously consider and discuss.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토론하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but also, 또한 그러나 또한 in ways. 첫 번째 in ways와 두 번째 in ways 백렬이죠. 방법으로. 무슨 방법? which. 이런 게 해석이 좀 껄끄럽지? We are far less cognizant. cognizant 인식하는. 우리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far 훨씬 덜 인지하는 방법으로. of which를 지금 선생님이 해석을 안 해버렸죠. 이게 하나 이제 뭐 작은 팁인데 선행사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which나 또는 전치사 플러스 whom이 있고 그 다음에 주동사라면 해석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정한 전치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정의 전치사 without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신경 써야 되지만 일반적인 나머지 뭐 of which 이런 전치사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덜 인식하는 방식으로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하필이 어울까요? 다 이런 게 이유가 있죠. 뒤에 cognizant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뭐뭇을 인지하다 be aware of 이게 뭐뭇을 인지하다죠. 또는 여기에 아까 옆에 놨던 be conscious of 해도 뭐뭇을 인지하는 거고 바로 저 cognizant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면 뭐뭐를 인지하다 이렇게 돼요. 예, 원래 cognizant 뒤에 있는 of가 which 앞으로 간 거지. 왜냐면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라고 해서 이미 전치사니까 여기도 좋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어디 봅시다. 네,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가로를 쳐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문화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덜 인식하는 작용 방법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앞뒤가 대조가 되는 거죠. 앞에는 우리가 의식을 하는 거고 뒤에는 의식을 못하는 두 가지가 다 문화의 측면이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78번 문장 들어갈게요. account. 지금 이제 명사인데요. account도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명사할 때는 일단 써 있는 것처럼 설명 또는 뭐 이야기, 해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첫 번째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계좌가 있죠. 계좌도 되고 계정도 되고요. 세 번째로 이게 몇 년 전이더라? 2년 전 수능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빙판으로 나왔는데요. 세 번째 뜻은 중요성이라는 뜻입니다. 중요성. 이 중요성이라는 뜻으로 빈칸에 나왔어요. 그것도 단 한 단어 들어가는 빈칸 있잖아요. 그걸로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동사도 있죠. 어카운트 동사로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동사로 쓸 때는 무조건 for를 붙여요. account for 외울 때 account for 붙이시고요. 자, 첫 번째는 뭐뭇을 설명하다고요. 두 번째는 뭐뭇의 원인이 되다. 세 번째는 뭐뭐를 차지하다. 50%를 차지하다. 도표 문제 같은 데 나온단 말이죠. 자, 특히 두 번째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어카운트에서 나온 단어 중에는 accountable 이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accountable. 그 다음에 뭐 가끔 나오는 단어가 accountant 이 단어도 가끔 나옵니다만 accountable 이게 뭐냐면 responsible 책임을 지는 책임이 있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accountant ANT로 끝나면은 사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게 회계사예요. 회계사. 아까 어카운트 계좌 있었잖아. 계좌와 관련 있는 회계사입니다. 뭐 회계사가 직접 계좌를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요. consciously가 나왔죠? excuse. 역시 지난 강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 명사할 때는 변명. prove는 여기 뭐 판명되다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는 뭐뭐수를 밝혀지다. 그러니까 prove는 이 형식 동사를 쓸 때가 있어요. 뒤에 보어가 나와. 그러면은 뭐뭐수로 판명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만약에 5형식일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를 목적보라고 증명하다죠. 프로브 증명하다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입증하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프로브가 붙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가장 쉬운 게 improve죠. 이거는 잘 아시죠? improve는 뭐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approve가 있고요. approve의 반대가 dis 붙이고 approve고요. 그 다음에 아까 prove의 반대말인 disprove도 있어요. 역시 다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이고요. 자 보세요. approve 이거보다 approve. 간혹 얘는 approve나 여기 뒤에 disapprove는 of를 붙일 때도 있는데 조금 다르지만 일단 수능에서는 그냥 갖다 보셔야 됩니다. 자, approve는 무엇을 승인하다, 찬성하다죠. 무엇을 승인하다, 찬성하다, 인정하다. 그럼 disapprove는 당연히 그 반대겠죠? 반대하다, 어떤 의견에 반대하다 또는 뭐 인정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승인하지 않다, 인정해주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disprove는 prove의 반대말이겠죠. 그럼 증명하다의 반대말이면 뭐야? 반대인 걸 아는 게 말이 잘 안 만들어지죠. disprove는 뭐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뭐뭇이 틀렸음을 증명하다. 목적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해석인데 만약에 이 말이 그러니까 disprove의 반대말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반박하다라고 해도 됩니다. 됐죠? 네, 프로브 관련 단어들 공부하시고요. acceptable, accept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given. 자, 이것도 좀 공부해 볼까요? given.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주다 받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렇게 쓸 때도 있는데 무엇을 고려하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considering이라는 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eing이라는 분사가 있고 provided라는 분사가 있고요. 요거는 좀 같은 것들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쓰겠습니다. granted라는 분사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얘네들은 원래 분사지만 접속사처럼 지금 고려하면 이렇게 접속사처럼 쓰였죠? 네, 얘네들은 분사에서 접속사나 전치사로 확장된 애들이에요. 일단 considering은 given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고려하면. 원래 consider가 고려하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seeing 보다가 아니고요. 예, 이게 뭐뭐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뭐뭐 하니까. 같은 말로는 now that 이라는 접속사. now that은 이대로 접속사가 됩니다. 뭐뭐 하기 때문이랑 비슷하죠. 그럼 provided가 뭐냐? 이것은 if예요. 뭐뭐 하면. 제공하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으로는 providing 해도 뭐뭐 하면. 그 다음에 suppose나 supposing 이렇게 써도 뭐뭐 하면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provided예요. 뭐뭐 하면. 꼭 기억하시고요. gr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rant는 수여하다, 인정하다. 뭐라고요? 수여하다, 인정하다인데 granted는 비록 뭐뭐 하더라도요. 비록 뭐뭐 하더라도. 그러나 granted는 거의 아마 보시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꼭 아셔야 돼요. 특히 기본 많이 나오고요. circumstances, 나로 둘러싸고 있는 석을 둘러싸는 거죠. 상황이죠. when you have to offer, 우리가 제공해야 할 때, recount, 설명을, of action, 우리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될 때,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 we consciously understand,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한대. which excuses, 이때 which는 관계대명사일까요? 여러분 which 보면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관계대명사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할 수가 없잖아요. which는 앞에 선행사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살짝 뒤로 보면은 excuse가 prove 할 수 있다, acceptable 하다고 아까 이 형식 설명드렸는데요. 뒤에 문장 구조를 찬찬히 보면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때 which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네, 명사를 꾸미는 의문 형용사예요. 해석할 때는 어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의문 형용사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의문사의 종류에 여러분 의문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문 대명사. 그게 뭐 what이나 who. 그다음에 의문 부사. when이나 where나 how. 그다음에 의문 형용사가 있어요.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니까 누굴 꾸미겠니? 명사를 꾸미겠죠. 세 개가 있거든. what, which, 또 하나가 whose예요. 이 세 개의 의문사는 뒤에 명사를 꾸밉니다. 이렇게. what 명사는 어떤 명사, which 명사도 어떤 명사. 해석은 똑같아요. whose 명사는 누구의 명사. 이게 명사를 꾸미는 의문 형용사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which는 excuse를 꾸미면서 동시에 뭐예요? 의문사절, 명사절로 묶을 수 있어야 되겠지. 읽어볼까요? 어떠한 변명이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증명, 판명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give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고려하며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특정한 환경, 상황. 어떤 상황? We find ourselves in,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 그러면 in은 왜 해석을 안 할까? 얘까지 해석을 우리말로 넣을 수가 없어요. 원래 in이 원래 어디 있었겠니? circumstances 앞에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 그 안에 우리 자신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해석이 꼬이니까 그냥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 우리 자신이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연결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아마 문무이별로 봐서는 뭐 잘못했나 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변명이, 변명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뭐 잘못했나 보자. 어떤 변명이 상대방이 용서해 줄 만한 변명인지를 막 의식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뭘 고려하면? 그 상황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이제 어머님이랑 뭐 갈등이 있어. 뭐 잘못을 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변명을 해야 될 때. 그 중에 어떤 변명이 엄마가 생각할 때 용서가 될까?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맞는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됐죠? 변명이라. 사실 뭐 아무리 우리 착한 아들 딸이라고 해도 어머니한테 완벽하게 착하거나 뭐 그러긴 힘들잖아. 언젠가는 잘못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변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합당한 변명이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만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79번 문장 볼게요. on top of, 원래는 뭐뭐의 위에죠. 근데 이것이 이외에라는 뜻도 발생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on top of that 이라는 연결어가 있어요. 이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쓰는 연결어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게다가, 이게 게다가라는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가 됩니다. 이렇게 쓰일 때가 있고요. 허들, 넘어가는 장애물, 그 장애물이라는 얘기죠. 난관이라고 약간 멋있게 말해놨지만 introduce, 도입하다, 소개하다 두 가지고요. access, 접근하다, suspect. 이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suspect 기본 뜻은 의심하다. 그 다음 명사로 쓰이면은 용의자. 용의자가 누구예요?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에서 나온 건데 suspect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suspect라는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온다. 또는 doubt이라는 동사 다음에 의심하다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온다. 이 둘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르다는 걸 suspect도 의심하다고 doubt도 의심하다죠.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 대절과 만났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suspect 다음에 만약에 대절이 나오면 이때는 뭐뭐 한 것을 의심하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확한 사전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뭐뭇이 아닐까 의심하답니다. 선생님 의심하다네요. 아니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다우스. 얘가 바로 대절 자체를 의심하는 거죠. 뭐뭐인 것을 의심하다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다우트 다음에 대절은 대절 자체를 의심하는 거야. 그 사람이 범인이야. 그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스펙트 대절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 의심한다. 그건 범인이라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읽는 게 맞아요.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절일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수능에서도 몇 년 전이더라? 그러니까 수능만 한정했을 때 5년 전인가 4년 전에 서스펙트 다음에 대절에 빈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나왔는데 그때 만약에 그거를 대절을 의심하다라고 했을 거면은 완전 반대가 되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반대가 되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디텍트 감지하다. 어카운트 홀드. 어카운트가 계좌가 있잖아. 계좌 가진 사람이니까 예금 주인이고요. suspicious 의심하는. 그다음에 transaction 전에 얘기한 것처럼 trans가 옮기는 거잖아. 그래서 돈이 옮겨가는 거래가 되겠죠. On top of the holders introduced. 이거 동사인가? 이게 동사 찾기 할 때 그 동사 찾기 얘기 이제 초반 강좌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사 찾기 할 때는 일단은 뭐 ed가 들어가면 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거는 주어 동사가 정상적인 모양일 때죠. 지금은 일단 먼저 찾아보시면 주어 동사가 어디 있어요? The account holder had to deal with 여기도 주어 동사 있잖아요. 그 앞에 동사가 나온다고 보기 힘들죠? 이때 introduced는 앞에 있는 herd를 꾸미는 과거분사 pp란 말이에요. 그 동사 판단을 빨리 잘해야 되겠죠. 자, 그 난관 그 이외에 뭐 장애물 그 위에 어떤 장애물? Introduced in accessing his money 그의 돈 뭐 his, her 다 해석할 필요 없죠. 그 사람의 돈에 접근하는 거 할 때, in ing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돈에 접근할 때 그때 도입되는 난관. 근데 도입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도입되는 난관 어색하죠. 그럴 때는 뭐 생기는 난관이 더 좋겠네요. 그거 이외에도 if 만약에 a suspected fraud is detected. fraud는 사기. suspected 과거분사가 뒤에 있는 fraud 금이죠. 의심되는 사기가 is 수동태 역시 수동태죠. 발견이 되면 감지되면 자, 그 계좌 주인은 has to deal with 하면은 무엇을 다루다 또는 처리하다죠. 비슷한 표현 중에 cope with라고 있죠. 얘도 with랑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를 처리해야 되냐면 the phone call, 전화. 무슨 전화? asking 앞에 있는 phone call로 꾸미죠. ask 다음에 지금 if가 나왔네요. ask 다음에 if 나왔네. 선생님 if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뭐뭐 하면 이거 다 알죠? 두 번째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도 있다고 그랬나? 뭐도 있다고 그랬어. 비록 뭐뭐 하더라도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이때 if는 뭘까요? 자, 관련해서 앞에 ask랑 관련해서 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ask라는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올 때가 있고요. if절이나 또는 whether절이나 whether는 있으니까 쓰지 않고 또는 의문사가 나오는 이때 둘이 다릅니다. ask 대절과 ask if whether 의문사절은 뜻이 달라. 어떻게 달라? ask 다음에 대절 나오면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예요. 요청하다예요. ask 다음에 if절이나 의문사절이 나오면 그때는 뭐뭐 할 것을 물어보다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완전 다르죠? 네, 이거 중요하게 기억하시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전화란 말이에요. 됐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made a suspicious transaction. 뭔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전화다 이겁니다. 됐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니? 네, 보이스피싱 얘기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 돈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자기 계좌 그 은행 가서 돈 뽑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겨. 네, 보이스피싱 사건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만약에 사기가 감지가 돼. 그것도 사기 치는 거라고 의심이 돼. 이놈이 나한테 보이스피싱 하는 거가 의심이 되면은 그때 이제 예금 계좌, 그러니까 계좌 주인은 뭐 해야 돼요? 걸려오는 전화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닌가요? 이런 거. 최근에 뱅킹 서비스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하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 전화가 오거든요. 뭐 일정 금액 이상 송금하려고 그러면 어떤 데는 전화가 옵니다. 혹시 지금 의심스러운 거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처하는 처리하는 가도 뭐 혹시 나 이거 속는 거 아닌가? 라고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죠? 안 그랬다면 그냥 속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게 고학력자들도 피해자가 많다고 그래요. 무슨 지능 수준이 낮아서 뭐 물정을 몰라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참 무섭죠? 됐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자, 80번 단어 보시면
absent from. absent는 부재 중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결석한이라는 뜻도 있고 결석한. 반대말이 뭡니까? 반대말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 present잖아요. present는 어디에 참석한 혹은 출석한 또는 존재하는 참석한, 출석한, 존재하는 이렇게 쓰이죠. absent랑 from이 만나서 뭐뭐로부터 없어진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은 그건 좀 어색하고 뭐뭐에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contemporary 콘하고 템포하고 뒤에 ry 형용사형인데요. 템포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템포 그러면 이건 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간 개념. 그래서 temporal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temporary라는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temporal은 그냥 시간의라는 뜻이고 temporal은 일시적인이잖아요. contemporary야. 콘이라는 접두사가 뭐라고 했습니다. 콘이나 코가 앞에 붙으면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그래서 함께 temporal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이게 보통은 동시대로 해요.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서는 현대라고 번역이 되고요. fiction 허구나 소설이고요. 그다음 bring to mind 생각으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improbable은 probable의 반대말 probably 확률이 있는 거고요. 반대말이고요. belonging 보통 belong 다음에 to 많이 쓰는데 in 쓰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읽어볼까요? Gush는 설명합니다. 사람이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climate change is largely absent from contemporary fiction. 접속사 앞에 끊으면 되겠죠? 기후변화는 largely 주로 크게가 아니라 주로 그 다음에 absent from 어디에는 존재하지 않아. 어디에는 현대 소설에는 없어. 존재하지 않아. Because 왜냐면 the cyclones, flows, and other catastrophes it brings to mind simply seem. 자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지금 동사가 bring도 있고 seem도 있고 동사가 두 개야. 동사가 두 개일 리는 없습니다. because가 접속사면 조동사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럼 도대체 누가 동사예요? 이런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죠? seem이 동사예요. 그럼 bring은 it brings to mind까지는 이 앞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수식을 하는 겁니다. 동사가 두 개일 리 없잖아요. 됐죠? cyclone, 태풍, 그 다음에 홍수, 우리나라 요즘에 홍수 피해 많았죠? 그 다음에 다른 catastrophe, 재해. 그게 무슨 재해냐? It brings to mind.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재해들.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재해들. 걔네들이 simply seem too improbable. seem 다음에 형용사라면 뭐뭐해 보이다죠? 너무나도 확률이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네? 그럼 재빨리 발견하죠. 최근 수능에서 이게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투투용법이잖아요. 투투용법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학교 영어로 배운 대로 하면 투투용법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 할 수 없다죠. 너무 형용사에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라고 배우셨죠. 사실은 근데 뭐 꼭 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혹시 추가로 영어 공부하시면은 얘는 거꾸로 읽어야 돼요. 뭐뭐 하기엔 너무 뭐뭐하다. 뭐뭐 하기엔 너무 뭐뭐하다. 그 문제는 풀기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시험 영어에서는 보통 이쪽으로 부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투투에 not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부정과 부정이 만난 긍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너무 확률이 없어서 빌롱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너무 확률이 없어서 속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끝에는 부정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됐죠? belong in stories. 어떤 이야기에 속할 것으로. 어떤 이야기에 about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의 말이 뭐냐면 기후변화는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현대 소설에는 별로 안 들어있대.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재난들 이런 재난들 얘네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얘네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캐터스트로피. 이때 그것이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명사는 독해에서 꽤나 신경 써야 돼요. 이때 그것이 뭘까요? 기후변화겠죠. 그 기후변화가 아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후변화보다는 contemporary fiction이 어울리네요. 네. 잠시 판단이 어렵고요. 네, 그 현대 소설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는 이런 죄송합니다. 또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대명사가 이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클라이밋 체인지가 맞습니다. 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각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은 그게 너무나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일상생활에 관한 스토리에는 들어가지가 않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소설에는 기후변화 얘기가 잘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상기후화 되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홍수도 많아지고 올해처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기후변화가 임프로버블 아니라 프로버블이긴 해요. 근데 그냥 이 자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 이래서 일기나 일반적인 토요일 밤에 하는 그런 거 있죠. 주말을 연속 드라마 이런데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왠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즘 소설에는 기후변화가 안 들어가 있다고 이 사람 말하고 있네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인데 재난 영화에만 이런 게 나오느냐? 여기서 이 내용,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아마 점점 생각이 바뀌어 가겠죠? 예, 오늘은 8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